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CJ제일제당 종목 코드 09795에 대한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주가가 23만 4천 원. 이게 뭐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K푸드 열풍이다 뭐다 해서 분위기는 좋은데 정작 그 대표 주작격인 CJ제일제당 주가는 왜 이럴까? 그게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상반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이 회사가 딱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아주 밝은 모습. 그렇죠. 비비고 같은 브랜드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장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특정 사업의 부진. 이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현재 주가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구조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가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식품, 바이오, 그리고 F&C 이렇게 세 부문이 언급되는데 현재 상황을 딱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역시 식품과 바이오의 대결 구도입니다. 식품은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죠. 국내에서는 햇반, 비비고, 스팸 같은 것들이 워낙 탄탄하고요. 네, 시장 지배력이 있죠.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비비고를 앞세워서 K푸드가 정말 핫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강조되는 게 미국 슈완스 인수 효과인데 이게 단순히 회사를 하나 산 게 아니에요. 아, 그게 큰 역할을 했군요. 네, 이걸로 미국 전역의 냉동식품 유통망 이걸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성장을 아주 강하게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슈완스 인수가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채널을 확 넓혔다 이런 의미군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식품 사업이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다는 건 역시 바이오 사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료들에서도 계속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사업이 주로 사료에 들어가는 아미노산, 라이신 같은 거 만드는데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역시 자료들마다 지적하는 게 중국발 공급 과잉이에요. 아, 중국. 네.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너무 늘리면서 시장의 물량이 확 풀렸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뚝 떨어졌죠.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겁니다. 거기다 육류 소비가 좀 둔화됐다 이런 외부 요인도 살짝 있고요. F&C는 사료랑 축산 쪽인데 여기도 지금은 바이오랑 같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한쪽에선 K푸드가 막 글로벌 트렌드 타고 날아가는데 다른 쪽에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캐시카우였을 바이오가 중국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보니까 원자재 가격 부담이나 요즘 금리 높잖아요. 이자 비용 부담 같은 재무적인 압박도 같이 있더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자료들의 공통적인 분석을 보면 K푸드의 그런 밝은 미래보다는 이 바이오 쪽 부진하고 재무 부담 같은 악재를 훨씬 더 무겁게, 훨씬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아요. PBR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순자산 비율? 네. PBR이 0.4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에도 주가가 반도 안 된다는 뜻인데 이건 과거랑 비교해도 진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전망도 좀 안개가 낀 것 같네요.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확 안 좋게 나오면서 소위 어닝 쇼크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 영향이 컸죠. 주신 자료 중 하나 보니까 11월 15일까지 주가가 한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락하거나 옆으로 쭉 가는 횡보 가능성을 한 60% 정도로 더 높게 보고 있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뭔가 확 뚫고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워낙 주가가 낮으니까 악재는 웬만큼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어서요. 작은 호재에도 기술적으로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오를 수는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수급, 그러니까 누가 사고 파는지 보면요. 지금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예를 들어 자료에서는 24만 원 초반 이 정도만 돼도 이때다 하고 팔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 매물 부담이 있군요. 그럼 이건 정말 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겠네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산업 전망이나 실적은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식품 쪽은 여전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K푸드는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쪽에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은 계속 고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가 아주 커요. 오, 구조적 성장. 반면에 바이오는 여전히 전망이 밝진 않지만 그래도 바닥은 거의 다 왔다 이런 신호들이 좀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의 중국발 공급 과잉이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 아니냐. 아, 드디어 좀. 네, 그래서 공급이 점차 줄어들면 한 2026년쯤 그때쯤에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고 K푸드는 계속 잘 나가고 이러면서 V자 반등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기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CJ제일제당 투자의 키는 바이오 사업이 과연 언제 의미 있게 회복될 거냐 여기에 달려있고 현재로서는 2026년을 그 시점으로 보는 분석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짜야겠네요. 좀 길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워낙 낮으니까 분할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건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바이오 회복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전제가 붙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전략 예시 같은 걸 보면 뭐 23만 원 밑에서 1차로 좀 사고 22만 원 근처 오면 2차로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걸 제안하면서도 만약에 21만 5천 원마저 깨지면 일단 손절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잠깐 반등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그 매물 부담 때문에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CJ제일제당은 K푸드라는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오 사업이라는 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지만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바이오 회복이라는 그 핵심 변수의 변화를 좀 확인하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 대부분 분석이 바이오 턴어라운드를 2026년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시점이 뭐 시장 상황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예상보다 더 늦어진다면 그러면 과연 K푸드의 이 엄청난 성장세라 언제까지 이 바이오의 부진을 다 메워주면서 기업 가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CJ제일제당을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